제이든 산초. 자, 오. 산초! 우와! 6분 만에 제이든 산초가 골을 넣습니다. 와우. 자, 산초의 골로 맨유가 1대0으로 6분 만에 앞서갑니다. 야, 오늘 6만 명 환불하면 정말 토트넘 거의 저 거덜 날 것 같은데. 야, 수비 3명 사이로. 와. 오, 이거 위험해요. 또 봐. 왼쪽. 저 뭐야? 공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 공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아, 풍선이구나. 저 토트넘 팬들이 지금 이거 들여보낸 것 같은데? 교란전. 야, 안 되겠다. 풍선 넣어라. 수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수비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12번째 수비수 투입됐다. 뭐야? 아, 씨.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레시포트.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2대0 맨유. 바로 역습 한 방에 당해버렸습니다. 걸렸다. 아우 씨. 아, 이거 살았어. 포로. 넣었다. 포로. 좋아요. 야, 근데 마지막 아. 임팩트는 진짜 좋다. 네, 완벽하게 넣네. 와, 포로의 마지막 임팩트는 포로가 진짜 잘 이건 쳤네. 인정. 보자, 어떻게 되나. 페리가 이쪽. 좋아. 자, 케인. 야, 걸렸다. 쏘! 어머! 햄버거 대참사다. 자, 손흥민. 미안해. 아, 괜찮아요. 아, 미안해. 괜찮아. 제가 칠게요. 아, 미안해. 토트넘이 맨유를 홈으로 불러드렸는데 네.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오늘 MOM은 누구를 네. 줘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풍선에게 줄까요? 12번째 수비수? 아니면 풍선 괜찮았어요. 치킨버거. 아, 치킨버거는 괜찮았어요. 아, 세 번째는 아니면 레이비아웃을 들었던 그 팬. 네, 현재 토트넘 상황을 대변했던. 아, 그리고 그 팬을 비춰주고 바로 레비 회장을 비춰줬던 현지 카메라도 네.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후보는 다이어가 똥 다이어가 말이죠. 그 완전 통째에서 헤딩을 그거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뒤에서 이거 신스틸러 아닙니까? 한국분 같았는데 야씨 이랬던 그 맞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치킨버거 아니면은 풍선 네. 레비아웃. 야, 오늘 MOM 너무 힘든데. 아, 힘들다. 저는 풍선에게. 풍선에게 저는 주겠다. 풍선에게 주겠습니다. 아, 정말 대환장 그 토트넘 수비진에 든든하게 네. 12번째 수비수로 했던 풍선이 없었으면 그 장면 실점할 수도 있었어요. 대인 방어라든지 라인 네. 컨트롤이 좋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맨유 선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풍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진짜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원래 해설자는 좀 고급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저 토트넘 수비 싫어요. 정말 저도 너무, 싫어요. 너무 못해. 저도요. 저도 싫어요. 어떡해요? 이따가 뭐 실전 장면 이런 거 좀 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거. 우리가 이 경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우리는 토트넘도 보긴 하지만 우린 손흥민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골만 나오면 된다. 네네. 터졌어요. 일단 뭐 그 프리미어리그의 역대급 골 합작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의 어시스트, 네. 손흥민 선수의 딱 갖다 대는. 사실 그 바로 직전에 비슷한 장면이 맞아요. 있었는데 갖다 댔는데 빗나가서 네. 너무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어. 이랬는데 그 장면에서는 정확하게 임팩트를 갖다 대면서 그것도 동점골. 네. 중요한 골이죠. 이게 없었으면 패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가 그 전에 헤딩 넣었으면 이게 역전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길 수 있었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가 잘 갖다 댔죠. 네. 아주 임팩트 있게 갖다 댔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 9번째 골입니다. 그쵸. 도움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4개니까 9개 골과 4개의 어시스트인데 이번 시즌 이제 이러면 하나 더 넣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10골이 되잖아요. 두 자리 골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탑리그에 있어서는 스트라이커로서 주전급을 표현하는 수치거든요. 10골 이상이라고 하는 건 한 골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골 더 때려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려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기는 겁니다. 사실 대단하다. 이번 시즌 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것도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0골 때려 넣네 라는 수치를 남겨놓는다면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한 골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손흥민 선수 그래도 가벼웠어요. 확실히 좀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이게 라이언 메이슨 대댕. 그렇죠. 자기 선수로도 같이 뛰었고 저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뭐 경합 상황의 승률도 지금 7번에서 7번 성공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네. 뭐 키패스도 지금 기록을 하고 여러 가지 앞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갖고 지금 힙트맵을 보더라도 네.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이라 보는데 굉장히 앞쪽이에요. 그렇네요. 네. 앞쪽에 있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앞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하나의 상징이 뭐였냐면 페리치와 합을 안 주고 오른쪽에 줬다는 그렇죠. 거죠. 포로와 뛰게끔. 포로가 이제 그 첫 번째 골을 넣었었는데 네. 그렇게 준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라이언 메이슨 대대행이 야 지난번 경기 우리 6골 실점했어.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지 라고 하면서 3백은 못 고치나 봐. 네. 수비가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지난 4백으로 경기. 못 고치는데 앞쪽에 히사리송을 넣으면서 히사리송을 왼쪽 손흥민을 오른쪽 이쪽에 해리케인을 놔뒀는데 그러면서 좀 더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적으로 좀 더 중앙에서 많이 뛸 수 있게 하고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거기에 부합해서 조금 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는 놓쳤고 하나는 넣었는데 이런 것도 이것도 라이언 메이슨 대대행하고도 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라이언 메이슨의 오늘은요. 선수 교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타이밍이 이게 뭐 결과론적이긴 한데 너무 딱딱 잘 맞아서 이 감독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 홈이었고 네. 뭐 더 좋은 성적 이겼으면 좋았겠죠. 근데 상대가 맨유였잖아요. 네. 맨유 뷔페 다쳤다 그러면서 나왔다고요. 네. 멤버가 짱짱했어. 좋았어요. 멤버가 좋았고 근데 물론 경기력은 맨유도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맨유를 쉽게 상대할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그래도 2골을 먼저 내줬다가 2골을 따라붙은 건 저는 라이언 그렇죠. 메이슨의 대대행의 어떤 교체 카드라 전술 변화였다고 봐요. 네. 주요했던 변화가 있을까요? 전술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교체로 따지면은 이게 3번의 교체를 통한 2번의 변화를 준 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는 케인을 놔둬놓고 히사리송을 왼쪽 손흥민을 오른쪽에 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61분에 쿨루세스키를 넣습니다. 네. 쿨루세스키를 넣으면서 쿨루세스키를 다시 오른쪽, 손흥민을 왼쪽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사실 여기가 좀 더 낫지. 좀 더 자기가 좀 더 수월하게 뛸 수 있는 위치지. 왼쪽이. 이 변화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변화를 뭘 주느냐? 77분에 요게 아주 재밌었어요. 77. 네. 왼쪽에 페리치를 빼고 벤 데이비스를 넣습니다. 네. 이건 그대로 그냥 벤 데이비스를 페리치 갈아 낀 거예요. 네. 근데 오른쪽에 포로를 빼고 단주마를 넣어요. 그렇죠. 네. 오른쪽 윙백. 네. 윙백을 빼고 스트라이커를 넣거든요. 윙어를. 근데 단주마를 어떻게 쓰냐면 아예 손흥민하고 위를 써버려요. 톱으로. 네. 공격이 필요했으니까. 톱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해리케인을 완전히 빼버려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미드필더로 빼버려요. 아예. 그 변화를 썼거든요. 네. 이걸 왜 그랬을까 놓고 보면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동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그 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창의적 미드필더가 없어요. 오늘 맨유 에릭센 뛰잖아. 그렇죠. 에릭센 있을 때 데스크라인. 미드필드에서 풀어주는 선수가 없잖아. 열심히는 호이베르 뛰고 뭐 스킵도 열심히 몸은 던지지만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케이. 그러면 아예 9.5번인 해리케인을 내려. 대신에 골이 필요하니까 단줌하고 손흥민 혹은 클롭세스키까지 위로 배치. 이런 거였고 근데 되게 재미났던 게 뭐냐면 단주마를 위로 올리면서 그런 포로가 빠졌잖아요. 셉세비를 오른쪽 풀백으로 놓더라고. 그러니까 윙백으로. 그런데 공격을 할 때는 윙으로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서 이래서 골 들어가는 게 봐요. 그래서 허리 쪽에서 볼을 잡았던 해리케인이 들어가면서 가운데서 다른 선수가 유도해내니까 반대쪽에 있던 손흥민 선수의 골이 들어갔어요. 공격적인 이런 변화들, 공격적인 시도들이 주요했다. 이렇게 듣고 딱 정리를 하니까 머릿속에 딱 그려지네요. 그 딱 골이 들어갔던 그 장면이 메이슨 감독이 그러면 그거까지 읽은 걸까요? 이렇게 하면 골이 들어가겠구나. 아니 그렇게 해서 골을 원했던 거죠. 뭐 그거를 완전히 상상했다고 볼 수는 어렵겠지만 이거를 지금 이 답답함을 타개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메이커가 좀 없잖아. 그러면 해리케인을 내리자. 대신 공격수가 좀 필요하니까 포로 빼고 셉세비를 넣어서 하지만 윙으로 뛰게 하고 손흥민을 가운데 단지마. 원래 예전에 잘 될 때도 보면 클롭세스키 좋았을 때 클롭세스키하고 손흥민이 가짜 7번 가짜 11번처럼 위로 가죠. 톱으로. 해리케인이 9.5번을 하죠. 이거를 아예 그렇게 포지셔닝을 해버린 거예요. 1대2로 뒤져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그게 해리케인이 올라가면서 반대쪽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골이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약간의 아쉬움은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아쉬움은 뭐냐면 라이언 메이슨이 잘했다고 좀 보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그렇게 2대2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 약간 좀 쫄았던 것 같아요. 바로 빼더라고 손흥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해는 돼요. 전술적으로. 뭐였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셉세비를 오른쪽 윙백으로 넣었잖아요. 그거는 공격과 수비 밸런스적인 측면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지. 오른쪽 윙백이 없잖아. 그런데다가
그 토트넘 수비진이 엄청나게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에는 밸런스를 다시 잡자. 그러니까 골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를 깨면서까지 무리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점이 되니까 야 다시 그러면 공수 밸런스를 잡자. 네. 라고 해서 손흥민을 빼면서 탄강가를 넣고 탄강가를 오른쪽 윙백으로 넣어요. 네. 이 선택은 이해는 하겠어. 그런데 흐름이 좋았거든 후반전에. 흐름 한 골 더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있긴 그러니까 했어요. 0대2로 뒤지다가 2대2 동점을 만들었으면 흐름은 누구? 기세는 토트넘 쪽에 있지. 그러면 그걸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여기서 야 약간 좀 그랬던 지난번 거기 크게 져가지고 우리 환불해줬잖아. 1억 5천만 원 환불했거든. 오늘 홈팀 6만 명 모였는데 대충 홈은 좀 가격이 비싸니까 평균 가격 10만 원 따지면 60억 물어줘야 돼. 60억. 너 이거 졌다고 해서 이거 환불을 안 하겠지만 네. 여하튼 타격이 있지. 나 대댕 처음 다시 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약간의 좀 그랬던 게 오히려 이럴 때는 몰아붙여가지고 한번 했어도 사실 우리 더 해볼까요? 이 경기 뭐 지면 자기한테 타격은 있겠고 이러지만 네. 사실 토트넘은 비기는 것보다 이겼어야지. 근데 저는 제가 만약 메이슨 감독이었으면 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지난 경기를 패하고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나올 때 약간 좀 처져 있었어요. 느낌이 열심히는 할 건데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를 만약에 못 잡고 2번 연속 패하면 또 홈에서 패하면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까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일단 무로 해놓고 약간 자신감 조금 심어놓고 조금씩 이렇게 정돈을 해가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또 다음번 주말 상대가 리버풀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필드 가야 돼. 오늘 만약에 마지막에 얻어맞아서 졌다. 타격이 크죠. 지고 또 지고 리버풀 가서 안필드 가면 질 거 아니에요.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크죠. 사실은 오늘은 야 일단은 그렇게 밸런스 잡아놓고 때려 넣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최악은 피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위원님이 감독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나도 지켰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아예 무조건 공격해야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 3자잖아. 팬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나한테도 지키지. 내 목줄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진짜 이거 안 되면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수비예요, 수비. 수비가 너무하네.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보여주는데 맨유의 골 2골은 다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어주니까 수비가. 그러니까 2골 장면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실점을 전반전에 할 때.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예요, 그거는. 산초의 골이. 제든 산초가 왼쪽에 쓰면서 오른발잡이로 오른발로 때린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그리고 골대가 앞에 있고 왼쪽에서 들어갈 때는 슈팅을 왼발로는 크로스밖에 안 돼. 그렇죠, 네. 니어밖에 굉장히 어려운 슈팅을 밖에 못 때려요. 오른발로 이렇게 감아 때리는 게 각이 넓지. 네. 그러니까 제이든 산초가 특히나 자기 주발도 오른발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때린다는 걸 누구나 안다고. 그러면 수비수는 어느 발을 잡아야 돼? 내가 지금 오른발. 베라노를 잡는 거야. 그럼 베라노의 오른발을 잡을까? 그쵸? 이 발을 잡을까? 오른발 잡아야죠. 이 주발인데다가 이쪽 각이 좋은 각이니까 네. 골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오른발이니까 이쪽을 잡는다고요. 네. 그러면 왼발은 약발이니까 열어줘. 그럼 제이든 산초가 골대 이쪽에서 밀려 일로. 네. 그럼 뭐래 걔는? 크로스하겠죠. 크로스밖에 못해. 그렇게 슈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수비는 해야 네. 된다고. 선택과 집중해야 되잖아. 경기장을 수비수가 다 마크할 수는 없어. 네. 그럴 때는 가장 위험한 데를 잡는 거예요. 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잡아야 그쵸. 돼. 근데 3명이 있었어. 세 3명이 다. 우리 K리그 경기장 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수비수가 공격수 잡잖아. 그러면 벤치에서 소리를 질러줘. 수비수 벤치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왼발! 오른발! 이거 K리그 경기장 가시는 분들 들으십니다. 그래요? 수비수한테 알고 들어오지만 네.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불러주는 거야. 네가 마크하고 있는 공격수가 왼발잡이야. 왼발을 잡으라는 얘기야. 근데 제든 산초는 너무 유명하잖아. 네. 그러면 오른발잡이라는 걸 알았으면 했어야 돼. 그게 그 기초적인 실수. 두 번째 실점 장면 레시보다 때릴 때도 그거는 그냥 다이어의 한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리나? 너무 못 따라가던데요? 너무 못 따라가잖아. 너무 못 따라갔어. 너무 못 따라가잖아. 그러면 수비 라인을 못 올려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번 포백 썼다가 난리 나는 거야. 포백은 센터백 두 명 남겨놨는데 로메로 튕겨나가니까 다이어 혼자 커버가 되나? 그래서 오늘 백스를 썼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까지 그건 어떻게든지 잘라줘야지. 아니면 최소한 밀어주던지. 그쵸. 스피드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질 뻔했어. 질 뻔했죠. 그 사실. 중앙 수비수 회전문 한번 또 나왔잖아. 부페가 완전히 그 가운데 열었을 때 골대 맞는 거 아니었으면 그거 들어갔죠. 네. 그런데다가 다이어 공격 가담했는데 수비하는 거 봐요. 텅 비어있는 골대에 혼자 헤딩을 하는데
그거 넣어야지 그거는 진짜. 아까 넣어줬어야죠. 속상하니까 베라노도 네. 저건 놔도 넣을 것 같아요 그치. 이랬는데 아니 그냥 열어줬어요. 맨유 선수들이 미안했는지 다이어한테 이거 하나 넣어 열어줬는데 못 넣더라고요. 이게 뒤가 안 되니까 뒤가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수비가 불안해서 실점을 자꾸 하면 자꾸 쫓아가는 경기를 해야 되니까 선수들도 힘들고 네. 그런데다가 수비가 불안하니까 라인을 못 올려.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선수들이. 못 올려. 못 올라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앞도 강해질 수가 없죠. 그쵸. 뒤를 붙어줘서 나에게 간격을 좁혀가지고 압박도 하고 끄는 볼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저쪽이 물러나 있어 수비수가. 네. 그럼 공격수들은 볼을 어떻게 받아야 돼? 롱볼을 가는 거야. 그렇지. 롱볼을.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뭐 히샬리son 이런 네. 선수들 그 롱볼 때리면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수비가 확실히 문제다. 이 진짜 수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맥과이어랑 다이어 수압디라라고요? 아까 그 얘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맥과이어가 낫냐, 다이어가 낫냐. 아 그러네. 아까 메이슨 대대행이 다이어 이거 못 넣었을 때 대성 통곡하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다 머리 잡은 장면이잖아요. 경기장에 있는 6만 명이 다 맞아. 머리 잡았던 다이어. 우리도 이랬는데 통했어. 저 영국과 우리가 통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래도 라이언 메이슨 대대행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선수 변화, 교체 네. 이런 걸 가져갔던 건 좋다. 네. 확실히 지금 뛰었던 선수들과 선수로 뛰어봤던 91년생의 그쵸. 젊은 감독이기 네. 때문에 선수들의 확실히 특징을 잘하는 것 같아. 해리케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건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는 긍정적이었고 네. 손흥민과 케인의 득점이 합작 나왔던 것도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이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좋은 건 이게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비. 그리고 히사르이송 선수가 조금은 더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더 적극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히샬 진짜 좀 아쉬웠어. 끝쪽으로 볼이 많이 왔고 뭐 이렇게 볼이 왔을 때는 의욕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그쵸. 돼. 약간은 가끔씩은 약간의 건성건성 느낌. 그리고 옵사이드 너무 자주 걸린다는 얘기는 누구의 표현대로 게으른 거예요. 그쵸. 라인을 내가 빨리 사전에 읽고 이렇게 봐야죠. 뒤에 있는 수비. 오프더블 상황에서 라인 타고 들어오다가 볼이 오기 전에 횡뜨기를 통해서 라인을 읽고 종으로 빠지면서 그쵸. 그걸 깨야 되는데 기다리면 상대는 라인을 타고 올라가 버리거든. 그럼 옵사이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조금은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남은 시간이 좋을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오늘 토트넘이. 일단 당장은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이 승점 1점을 추가해서 당장은 5위네요. 당장은 5위. 네. 그리고 이제 맨유는 4위를 지켰습니다. 뉴캐슬이 엄청나게 지금 이겼어요. 네. 또 동시간에 몇 대 몇으로 이겼죠? 결과가 4대1로 이겼어요. 4대1. 그러면서 지금 뉴캐슬은 안정적으로 3위. 네. 일단 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게 됐고 62점. 맨유가 60점. 근데 4위 맨유하고 5위 토트넘이 승점 차가 좀 커요. 네. 6점 차입니다. 6점 차. 그런데다가 토트넘이 2경기를 더 했어요. 네. 그럼 뭐 사실상 힘든 뭐 거죠. 아직 4위 물론 거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 벌어져 있다. 그쵸. 네, 2경기까지 더 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뭐 여름에 어떻게 되고 다음 시즌 어떻게 리빌딩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쉽게 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시즌 말미에 너무 맥없이 빠지면 안 돼요. 네. 팀을 위해서도 그렇죠. 끝까지 싸우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순위를 몇 위 하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선수들이 있는 선수들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챔스가 중요하거든. 네. 챔스를 가는 팀이냐 못 가는 팀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선수들의 이적 이게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쉽진 않지만 네. 그래도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한번 보자. 네. 폼몹 기준으로는 토트넘 선수들만 봤을 때 손흥민 케인이 8.3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고요. 나이어가 6.7, 랑글레가 6.0. 랑글레가 최저 평점이고요. 그리고 레시포드가 8.5점. 아하. 8.5점으로 양팀 통틀어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수비인간 전체적으로 다 빨갛네요. 네. 다이어랑 랑글레가 6점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